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영상 시리즈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이미 시작했거나 혹은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내용들, 단체 고르는 법, 강사 고르는 법에서부터 여러분이 이미 프리다이빙을 하고 계신다면은 좋은 훈련법, 미리 알아두면 좋을 사실들, 팁들, 여행 갈 때 짐 싸는 법, 여행지 고르는 법, 장비 고르는 법, 장비 구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장비 싸게 직구하는 법 등등 프리다이빙에 대한 말 그대로 모든 거를 이 영상 시리즈에 다 담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편, 여러분이 아직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좀 고민될 만한 내용들, 예를 들면 저는 수영 못하는데 프리다이빙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프리다이빙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정말 많은 단체들이 나오는데 어떤 단체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프리다이빙 좋은 강사 구하는 법 있나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프리다이빙을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보자면 여러분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프리다이빙을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다이빙과 수영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스포츠예요. 물속에서 해야 하는 행동도 다르고 물속에서 숨 쉬는 법, 물속에서 움직이는 법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엄청나게 좋은 프리다이빙 선수가 돼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좋은 프리다이버가 되려면은 여러분의 안전과 경험을 위해 충분한 수영 실력이 뒷받침된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요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영향은 미쳐요.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한다거나 할 줄 안다면은 물에 대한 경험과 친화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프리다이빙을 조금 더 쉽게 배울 확률이 있긴 하지만 저는 수영을 오래 했지만 오히려 그 수영 경험 때문에 프리다이빙 하는데 좀 방해가 되었던 케이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프리다이빙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요.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 때문에 이 물에 대한 공포, 그래도 저는 프리다이빙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에 대한 공포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다 체득화된 공포입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적 트라우마, 혹은 미디어에 나오는 순환 사고들,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물속에서 나오는 괴물들이나 큰 물고기, 상어 같은 거에 습격하는 내용, 습격당하는 내용들, 조난당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득화된 공포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본능적인 공포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프리다이빙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 약간의 이론만 알고 있고, 약간의 경험을 통해 물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무섭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물과 친한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공포감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이버나 구글에 프리다이빙 교육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수많은 프리다이빙 샵들 혹은 강사들인데 그 중에 단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패디라든지 SSI, 아이다, 시마스, 레이드, 기타 등등 아피아 수많은 단체들을 먼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중에 뭘 해야 되지? 이거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어떤 단체를 선택해서 배우시던 간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단체 아무거나 하나, 뭐 나는 이 단체가 이름이 마음에 들어. SSI라 그러면은 특수부대 요원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는 SSI를 할 거야. 혹은 패디, 어디서 패디 들어본 것 같은데 작년에 필리핀 여행 갔을 때 그 리조트에 있었던 다이빙 샵이 패디 다이빙 샵이었는데 그럼 나는 패디를 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하나 딱 찍어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단체들이 가르치는 프리다이빙 커리큘럼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커리큘럼 자체, 교육 과정에도 거의 차이가 없고 이수해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패디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패디는 스쿠버 다이빙 쪽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굉장히 규모가 큰 단체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패디라는 단어를 대부분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나서 여행을 가서 배를 구해서 먼 섬에 가서 다이빙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샵에 가서 다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프리다이버로서 자기만 끼고 싶을 때 이제 그 선장이나 샵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혹은 지역적인 단체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설득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설득도 힘든데 그에 반해서 패디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쪽 업계에 관련된 리조트, 여행 혹은 레크레이션 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든 한 번쯤 들어본 단체이기 때문에 아, 나 패디 프리다이버야. 아, 나 패디 다이브 마스터야. 나 패디 강사야.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디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패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북이 나와요. 이북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교재가 나오는데 그 온라인 교재가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예뻐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그냥 원하시는 단체에 아무거나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패디, 아이다, SSI 구글이나 네이버에 쳤을 때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단체 이름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패디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단체가 결정되었다면 강사를 결정할 차례예요.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좋은 강사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프리다이빙이 정말 수능이나 학원처럼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다 해볼 만한 스포츠고 이렇다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보면 뭐 강사를 순위를 매긴다거나 뭐 1타 강사, 뭐 최고의 강사 이런 식으로 그 강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생길 거고 인터넷으로 유명해지는 경우도 생길 거고 할 텐데 아직까진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아요. 다들 개별적으로 작은 소규모 샵을 통해 움직이거나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추천을 받지 않는 이상 딱 자기 마음에 드는 강사님을 만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성향의 강사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수업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결제를 하기 전에 강사님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프리다이빙 강사가 강사로서 가르치는 내용의 기본적인 틀, 최소함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 다이빙 단체들의 존재의 의의고 강사 자격증의 의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사 코스를 완료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2레벨 때 이 정도는 최소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미니멈 지식들,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던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은 동일하고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이빙 경험이 있는가 라는 경험에서 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그냥 타고나는 잘 가르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검증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더 많은 프리다이빙 강습을 진행한 사람이 좋은 강사일 확률은 뭐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강사는 한 번 수업할 때마다 10명, 20명씩 데리고 20명까지는 불가능하겠네요. 8명씩, 10명씩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강사는 한 번 수업할 때마다 무조건 1명, 2명으로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개인이 프리다이빙을 배운다고 하면은 A 강사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지만 사실은 B 강사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 강사가 좋은 강사인지 나쁜 강사인지 잘 가르치는 강사인지 못 가르치는 강사인지 구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부분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첫 번째, 먼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자예요. 이 강사님의 말투가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혹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도 좀 예민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신체적 접촉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여자기 때문에 여자 강사님을 선호해. 뭐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남자 강사님을 선호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 통화를 통해서
뭐 성별, 말투,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강사님한테 레벨 1, 2 수업을 배웠다고 해서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프리다이빙 레벨이라는 게 뭐 1레벨은 이분한테 배우고 2레벨은 다른 샵 가서 다른 분한테 배우고 또 3레벨은 또 다른 분한테 배우고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마치 한번 선택하면 평생 프리다이빙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마다 자기가 잘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도 그렇고 프리다이빙도 그렇고 약간 군대식 이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 나는 엄한 강사야. 라는 스타일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과는 정말 안 맞기 때문에 저라면 절대 안 배울 거예요. 실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통해 강사님의 성향을 파악해보고 한번 수업에 몇 명의 학생들이 같이 함께 하는지도 한 번쯤 확인을 해두면 좋습니다. 저희 영상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항상 8명씩, 10명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특별히 나를 잘 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방치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강사님 선택하실 때 결정 요소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떤 강사님과 함께 1레벨 혹은 2레벨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건 도저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분께 넘어간다. 하지만 새로 넘어가는 부분, 나는 아이다 2레벨까지 했는데 내가 새로 함께하고 싶은 강사님은 패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사님을 쉽게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단체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패디, 아이다, SSI 이런 단체들끼리는 크로스 라이센싱이 매우 쉽게 될 수 있어요. 뭐 가벼운 테스트 혹은 가벼운 체력 검정만 통과하신다면 바로 다른 단체에서 계속 레벨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계속 좋은 강사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좋은 강사 현실적으로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쁜 강사 거르는 법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이빙을 시작하면은 이런저런 장비 욕심도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많이 눈에 띄고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장비들은 여러분의 다이빙 실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정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7만원짜리 플라스틱 핀을 끼던 100만원짜리 퓨어 카본 핀을 끼던 여러분의 실력에는 솔직히 플라스틱이랑 카본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유리섬유 이상 뭐 한 10만원, 15만원 정도의 핀을 끼던 혹은 100만원짜리 핀을 끼던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해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만큼의 도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회에 출전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대회에 출전을 하신다 그러면은 되게 사소한 장비 하나가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록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막 프리다이빙을 시작해서 연습을 할 때 있어서 장비는 여러분에게 요만큼의 차이도 주지 못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이빙 잘하는 사람들은 이마트에서 산 2만원짜리 물안경에 스노클에 수영용 핀만 신고도 30m, 40m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장비들을 다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프리다이빙에 대한 감각이 없고 연습이 부족하면 5m에서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건데 가끔씩 보면 굉장히 비싼 그리고 필요 없는 장비들을 모두 다 구매하고 시작하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다이빙 할 때 필요한 거라고 딱 생각하면은 수영복, 마스크, 스노클, 핀 이 정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빌려주고 수트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에서 빌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개인 부위를 구매하게 한다거나 개인 렛야드를 구매하게 한다거나 수트를 구매하게 한다거나 혹은 본인만을 통해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뭐 강매 아닌 강매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은 일단 그런 케이스는 무조건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다이빙 돈 안 드는 스포츠예요. 그렇게까지 많은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프리다이빙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극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떤 단체를 골라야 할까? 단체들마다의 커리큘럼과 이수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단체들로 고르자. 좋은 강사를 찾는 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다만 레벨업 과정에서 나에게 이 강사님이 잘 안 맞는다면은 다른 강사로 쉽게 바꿀 수 있고, 단체도 마찬가지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꼭 교육받기 전에 미리 전화통화를 통해서 나랑 잘 맞는 성향의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 수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좋은 강사를 찾긴 힘들지만 나쁜 강사를 거르는 법은 있다.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딱히 필요 없는 장비까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까지 판매하는 사람은 일단은 거르고 보자가 여기까지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질문을 하나 빼먹었네요. 프리다이빙 할 때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없어도 돼요.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많이 들어갔다면은 굳이 프리다이빙 자격증이 없더라도 바다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격증이라는 거를 증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지식인지, 혹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처 빼먹고 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격증이 있는 편이 나을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자격증을 따면서 강사님과 친분이 생긴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가 주위에 한 명 생기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바다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수영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5m 이상의 잠수풀에 들어가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지 혹은 거기에서 즐기고 싶다면 대부분의 경우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증을 따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해루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나잠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프리다이빙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이왕이면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따두는 게 좋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비, 그 중에서도 머리끝, 마스크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